안녕하세요.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지난번에는 크리스 반 알스버그의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작가의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작가는 박연철 그림책 작가이십니다. 박연철 작가께서는 꿈이 손수 한옥 작업실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아이들을 위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시고요. 젊은 작가십니다. 이 작가의 작품에는 유머 코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밌다, 즐겁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책을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작가가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주변에서 보면 박연철 작가님을 내가 직접 뵀었다라고 하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연철 작가님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연철 작가님의 진짜 엄마, 진짜 아빠, 그 다음에 피노키오는 왜 엄펑소니를 꿀꺽했을까? 그 다음에 어처구니 이야기, 그 다음에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이렇게 4권 제가 그림책 한 권을 사무실에 둬가지고 때로때로라고 하는 그림책하고 해서 5권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엄마, 진짜 아빠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가짜 엄마는 또 보고 진짜 엄마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박연철 작가께서는 그 그림책을 그리실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작품을 2년에 한 2, 3년 정도에 한 권씩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의 그 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박연철 작가님의 진짜 엄마, 진짜 아빠는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직접 나무를 깎아서 작업을 하셨는데요. 이 책 속에 엄마 치마와 맞는 나무가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그게 딱 맞는 게 그 제주도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제주도에 가서 그 나무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열정이 남다른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자, 지금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림이 보이면 그 지구가 있고 별이 있어요. 지구와 별과의 사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바로 지구로부터 2475억 광년이라고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너무 멀어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여 별이 있어요. 별의 이름이 너무 멀어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여 라고 하는 별입니다. 그 별에 왕과 왕비가 살았었대요. 그 왕과 왕비가 아주 아기 왕자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그 별나라 왕은 가족과 함께 이웃별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우주 해적선이 나타나서 그 해적선의 그 선장 이름은 걸리면 다 죽어예요.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왕은 가까운 별에다 이렇게 왕자를 내려놓고 재빨리 그곳을 떠났어요. 왜냐하면 아기 왕자라도 살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바로 그 곳을 지나던 여인이 그 아기를 발견하고 아기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는 우주에서 온 아이겠죠. 근데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말썽을 피운다고 나는 이별이 마음에 안 들어. 왕자님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엄마가 매번 혼내거나 이럴 때마다 내가 왕자인데 어떻게 이런 별에서 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자, 그러면 그 학교 가면 항상 마음에 안 드는 아이가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바로 그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시장님의 아이입니다. 시장님의 아이인데 항상 자랑을 해요. 우리 아빠랑 같이 가서 낚시를 했는데 이따만한 물고기를 잡았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도 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고래를 잡았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거짓말 이야기할 때 지금 아빠 말고 진짜 아빠가
그렇게 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와, 너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니? 라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나는 이제부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진짜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가야겠어.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깊은 숲속을 가서 여기저기 여행을 하는데 그때 피노키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양치기 소년도 만나고 여러 책의 주인공들을 만나요. 주인공들에게 우리 아빠는 멀리 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다 모두 다 그 거짓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노키오까지도 비웃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숲속에서 자기 아빠, 엄마를 진짜 엄마, 아빠를 찾으러 갔지만 진짜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별에서 이 아이를 주워온 그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가 나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을 했겠죠. 그때 때마침 온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얘야,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두 나보고 거짓말장이래. 더군다나 피노키하고 양치기 소녀까지 나한테 거짓말장이래. 나 진짜 왕자님 맞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엄마는 그럼 자 이제 집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집으로 아이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너 자꾸 말 안 듣고 이런 거 보니까 너는 사실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저기 다리 밑에 너네 엄마 아빠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 막 찾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박연철 작가님도 아버지가 이렇게 혼낼 때마다 그 팬티만 입혀서 밖으로 이렇게 내쫓으셨대요. 그때마다 막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길 너의 진짜 엄마와 진짜 아빠는 다른 곳에 있어. 다리 밑에서 널 주워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 그림책을 썼다고 그렇게 여기 보시면 진짜 엄마 진짜 아빠인데요. 내용도 좋고 그 다음 그림에도 정성이 듬뿍 들어간 그림이라서 그림 보는 것도 좋고 또 나무를 깎아서 직접 만드신 그런 작품이라서 또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연철 작가의 진짜 엄마 진짜 아빠. 그 다음은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망태 할아버지는 망태 할아버지가 뭐야?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망태 할아버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전에 뭐 애들이 운다거나 아니면 말썽을 부린다거나 하면은 너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잡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러면 망태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공포감을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태 할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공포감과 함께 엄마가 어떻게 나를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또 미운 감정까지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 바로 나오는 그런 그 이름이 바로 망태 할아버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망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예, 여기 보시면 망태 할아버지는 정말 무서워. 말 안 듣는 아이를 잡아다 혼을 내준대. 우는 아이는 입을 꿰매버린대요. 떼쓰는 아이는 새장 속에 가다 버린대요. 밤늦도록 안 자는 아이는 올빼미를 만들어 버린대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이들이 입이 다 이렇게 꼬매져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입 꼬매는 게 이렇게 보이죠. 보기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망태 할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아이들을 다 잡아서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이렇게 만들어 보낸대요. 그 돌려보낼 때는 얘는 착한 아이예요. 얘는 다 잘 됐어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하네요. 여기 위에 보시면 아주 천방지축인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말 줄 서가지고 차렷 자세로 왼발 오른발 맞춰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착한 아이 정말 이렇게
발 맞추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나란히 가는 아이들을 모습을 보면 어떤 아이의 모습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예. 나를 편안하게 하고 정말 엄마가 너무 편안하려면 엄마가 저리 가 그럼 저리 가고 엄마가 이리 와 그러면 이리 오고 엄마가 먹어 그러면 이렇게 먹는 그런 아이가 되게 편하겠죠. 그렇다면 내 말을 딱딱 알아서 잘 듣는 아이면 완벽한 아이일까요? 그거는 아이가 완벽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줘서 완벽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완벽한 아이의 기준은 뭘까요? 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은 완벽하지 않고 이 아래에 정말 뒤에 도장 찍힌 아이들만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완벽하다라고 하는 기준, 또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 도대체 착하다는 기준은 뭘까? 완벽하다고 하는 기준은 뭘까? 그렇다면 착하고 바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일까? 내가 말할 때 네네네네 거리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좀 이 그림책을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아이들이 쭉 있죠. 박연철 작가님께서 여기에 그 자신의 어렸을 때 그 얼굴을 넣고 싶으셨는데 이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해가지고 예, 그 생각이 불발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엄마가 그랬어. 난 망태 할아버지가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섭겠죠. 왜 입을 꼬매버리고 부엉이로 만들고 세장에 가둬버리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망태 할아버지가 무서운 것과 엄마에 대한 어떤 미움 감정까지도 같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장에 보시면 너 자꾸 거짓말하면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아가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마의 얼굴이 너무 무섭네요 진짜. 예. 아이가 공포에 질려 있는 모습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피노키오들이 쫙 있어요.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거짓말장이래. 난 정말 꽃병을 깨지 않았다고. 난 엄마가 거짓말하는 거 10번도 더 봤어. 그래도 난 망태 할아버지가 정말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들도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 하시잖아요. 예. 집에 있으면서도 나 지금 바뀌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엄마들도 있고, 예. 뻔히 아이가 봤을 때 엄마가 거짓말하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런 목격을 했는데 엄마는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라고 하는 그림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보면 아이가 엄마 말을 진짜 안 들어서 나 오늘 정말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혀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검은 그림자가 오면서 뭔가 망태 할아버지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일이 이게 꿈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엄마가 오시네요. 아까 너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라고 아주 그냥 아이에게 윽박질렀을 때의 모습과 얘야 무슨 일이니 하고 달려오는 그 엄마의 모습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왜 엄마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뒤에 이 박연철 작가의 그림책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라고 하는 그림책을 보시면요. 왜 엄마의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 다음 그림책은 어처구니 이야기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지와 요 표지 이렇게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서 이 표지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지를 보면서 지금 다 이렇게 손이 다 묶여 있어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5명이 다 손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묶여져 있을까? 이 사람들은 묶여서 어디로 가는 걸까? 뭐 이런 상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림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지로 있는 그림책이 있다면 이 표지로 있는 그림책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처구니 이야기는 2005년 그림책 부문에서 황금 도깨비 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와에 올라가 있는 잡상, 그걸 어처구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어처구니는
바로 어떤 안 좋은 악귀라든지 아니면 멀리까지 보고 있다,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잡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옛날에 그 궁전이나 이런 데 보면 어처구니들이 다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또 어처구니를 또 어떤 걸로 또 어처구니라고 하냐면, 어처구니라는 말을 우리가 맷돌에서 보면 손잡이 이렇게 돌리는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하면 그 맷돌을 돌리는데 손잡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맷돌을 기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말도 거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잡상인 어처구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처구니는 먼 옛날에 하늘나라에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매일매일 이 어처구니들이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구령이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는 거짓말로 하늘나라를 혼란스럽게 했고요. 저팔계는 술을 먹고 하늘의 천도복숭아를 몽땅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손행자는 하느님과 똑같은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선녀들 골탕을 먹였고요. 사화상은 임금님이 아끼는 연못에 물고기를 죄다 죽여버렸어요. 대당사부는 사람들이 죽는 날을 똑같이 만들어서 큰 말썽을 부렸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늘을 혼란시키고 인간 세상을 혼란시킨 이 어처구니들은 이렇게 소음발이 묶여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 다섯의 어처구니들은 모두 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감옥에 갇힌 이 어처구니들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 소원이라고 하는 정말 나라를 어지럽히는, 그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는 귀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말썽을 부렸어요. 결국 하늘나라 임금님은 안 되겠다, 이 손을 없애야겠어, 열흘 안에 손을 잡아오면 너희 죄를 모두 용서해 주마 라고 하면서 어처구니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하늘나라 임금님의 이 손을 보시면 손가락이 도대체 몇 개예요? 예, 그러면서 그 어처구니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를 모두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어처구니를 손을 열흘 안에 잡아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처구니들도 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안 될 것 같아, 손은 너무 무서워, 그리고 너무 빨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손을 잡을 수가 있겠어. 하지만 대당사부는 아주 큰 소리로 조용히 해! 이러면서 방법을 생각해야지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아주 이렇게 열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도서관에서 자지도 먹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대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당사부가 가져온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어처구니들이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손행자라고 있어요. 손행자는 말썽쟁이인데, 이 대당사부가 너 가서 그 손을 꼭 묶을 엄나무로 밧줄을 만들어, 이렇게 했는데 엄나무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엄나무를 다시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결국은 두릅나무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묶었는데 그 두릅나무로 막 묶었기 때문에 결국은 손이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손은 탈출을 해서 또다시 자기가 잡힐 것을 걱정해가지고 어느 곳에선가 꼭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이 꼭꼭 숨어가지고 또 나가 어떤 또 말썽을 부릴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어원이 됐던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손이 어디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붕 위에서 5 그 어처구니들이 딱 버티고 그 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처구니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피노키오는 왜 엄풍손이를 꿀꺽했을까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이 엄풍손이를 꿀꺽했을까라고 하는 그림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병풍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풍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게 병풍처럼 이렇게 펼쳐져요. 이렇게 펼쳐져서 이곳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넘겨가면서 또 한 장 한 장 읽을 수 있는 이렇게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엄펑손이에는 민화 문자 도란이라고 우리가 뭐 어떤 그 건강을 뜻하는 어떤 목숨 숫자라든지 복을 뜻하는 복이라든지 용을 뜻하는 용이라든지 호랑이를 뜻하는 호라든지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조금 간직하고 싶은 그런 글자들을 그림으로 만든 것을 민화 문자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효제, 충신, 예의, 염치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민화 문자도로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림책은 민화 문자도 가운데서도 사람이 지켜야 될 8가지 도리를 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면서 그 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거짓말도 나와요. 그런데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아시겠지만 거짓말인 이야기에는 항상 이렇게 그 피노키오가 숨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인 이야기에는 이렇게 피노키오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피노키오만 봐도 아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도리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장면을 보시면 어떤 분께서 그 주사위를 들고 있으십니다. 주사위를 들으면서 안녕 나는 내기쟁이 할아버지야. 너희들 나랑 내기 안 할래? 이제부터 8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 이야기마다 거짓말이 들어있어. 거짓말에 속이며 속으면 너희들은 지는 거고 거짓말을 찾아내면 너희들이 이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게임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너희가 이기면 내가 커다란 엄펑손이를 줄게. 엄펑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이긴 사람에게만 알려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잉어들이 있어요. 아기 잉어와 엄마 잉어가 살고 있었는데 둘은 맛있는 걸 무척 좋아했지. 엄펑손이는 이제 지겨워. 뭐 맛있는 거 없을까? 엄마 잉어가 투덜거렸어요. 그때 연못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요.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죽순이 있지. 엄마 잉어와 아이 잉어는 깜짝 놀랐어요. 뭐 죽순이란 게 그렇게 맛있어? 그 죽순 한번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 끝내 엄마 잉어는 죽순이 먹고 싶어가지고 병이 났어요. 죽순을 먹고 싶어서 이제 엄마 잉어가 병이 났네요. 하루는 아이 잉어가 연못 바닥에서 부채 하나를 주웠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부채래요. 아이 잉어는 신이 나가지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부채야 부채야 당장 크고 맛있는 죽순을 다오. 그러자 눈앞에 이렇게 큰 죽순이 펑 하고 나타났습니다. 아이 잉어가 혼자 이 죽순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부모가 먹고 싶어 병이 나든 말든 자기 배만 채우는 착한 마음을 효라고 해. 거짓일까요? 아닐까요? 예, 저기 뒤에 피노키오가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것만 봐도 이게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의 이야기입니다. 할미새 2마리가 있었어요. 둘은 형제인데 늘 다투기만 했답니다. 형 집 앞으로 꼭 큰 물길을 내야 해. 물길이 생기면 우린 아주 큰 부자가 된다니까. 그러면 앵두꽃이 다 물에 잠겨 죽어버리잖아. 그까지 앵두꽃 뭐가 중요하다고. 형은 자꾸 어깃장을 놓는 동생이 미웠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하루는 동생이 학교를 가는데 웬 물수리 두 마리가 앞을 딱 막아 서는 거예요. 이봐 어린이 이리 좀 와봐. 왜요? 이 형들이 배고파서 그러는데 벌레 좀 있냐? 없는데요. 너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실 거예요. 물수리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말했어요. 마침 형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형 보이시죠? 막 달려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 형이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가버렸답니다. 이렇게 형제가 두들겨 맞든 말든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는 착한 마음을 죄라고 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효라든지 아니면 죄라든지 이게 형제애를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문자도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읽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이기면 엄풍손이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엄풍손이가 도대체 여기 엄풍손이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피노키오 몸에 이렇게 빨간 선이 있는데요. 요거를 한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옆으로 보면 손이는 의문스럽게 남을 속이거나 골리는 짓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엄풍손이를 크게 뭔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우리의 순수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위트가 있고 익살스러운 그런 것으로 우리의 어떤 지켜야 될 도리를 알려주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림책 참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의미도 있는 그림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피노키오는 엄풍손이를 왜 꿀꺽했을까? 예, 그림책입니다. 예, 어떠셨나요? 박연철 작가의 그림책. 예, 좀 특별하면서 재미있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노키오는 왜 엄풍손이를 꿀꺽했을까? 그 다음에 어처구니 이야기, 그리고 왕태 할아버지가 온다. 그리고 진짜 엄마, 진짜 아빠. 이렇게 4권과 그 다음 때루때루라고 하는 그림책 5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박연철 작가는 또 다른 그림책 작가와는 다르게 조금 우리 옛날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림책으로 만드셔서 젊은 작가이신데도 옛 것을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더 이렇게 애착이 가는 그런 작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박연철 작가를 모르셨다면 한번 박연철 작가의 그림책을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